지금 저기 진행하고 계신 신상 이사님이나 저나 둘 다 약간 힘든 점이 있는데 지금 시차 적응을 좀 잘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저께 귀국을 했고요. 예, 오늘 1시간을 자고 왔습니다. 적응을 잘 못했어요. 멜라토닌 먹어도 잠이 안 오는 수면제. 작년에 제가 발표를 시작하면서 저의 발표의 목적은 다른 분들이 저의 발표를 보고 이 정도 난이도의 발표를 가지고도 포스트포지 코리아에서 발표할 수가 있구나 라는 어떤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어요. 올해는 작년에 소개했던 내용을 조금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QGIS에서 플러그인을 한번 직접 개발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플러그인을 하나 개발을 했고요. 아직 올리지는 않았는데 9월 중에 이제 제가 도큐멘테이션 작업을 마치면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베지테이션 UAV라고 하는 저희 어떤 공원 관리에 필요한 플러그인을 하나 개발했는데 그걸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표 소개는 저희는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전국에 이제 보호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역할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 우인한 공기가 보호지역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환경 모니터링 분야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식생 부분을 어떻게 이 제한적인 센서를 가지고 있는 드론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가시광선 식생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플러그인으로 개발했고 어디에 테스트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요즘에 오픈소스 중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저는 더 이상 이제 공단 본부의 IT 담당자가 아닙니다. 이제 속세를 떠났어요. 올해 이제 개비어를 보내고 있고요. 1년에 육아휴직을 보내고 있고 있는데 여전히 공단에서 GIS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강의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 우리 공단이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현 담당자의 동의를 얻고 발표를 우리는 공공기관이니까. 예, UAV는 보호지역에서 두 가지의 이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립공원 내에서 UAV가 상당히 어떤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면이 있어요. 한편에서는 무리하게 UAV를 가지고 국립공원의 경관을 찍으려고 이제 시도를 하다가 탐험객들이 이렇게 사망하는 사건들도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야생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에 UAV의 어떤 그 소음 같은 것들이 이제 방해가 된다. 야생동물에게 좋지 않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전 세계의 어떤 공원 관리자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국가의 공원관리 기관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목숨을 걸어가면서 일하는 야생의 파크레인저들이 있는데 이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국제 레인저 연맹이라는 IRF 연맹이 있고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이런 포스포지 인터내셔널과 같은 행사를 해요. 인터내셔널 레인저 컨퍼런스가 레인저 컨퍼런스를 하면서 매년 이렇게 사망한 레인저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이렇게 기리는 어떤 그런 추모 행사를 합니다. 정말 많이 현장에서 순직을 해요. 한국도 있습니다. 저희가 염소몰이 하다가 절벽에서 염소한테 돼가지고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례도 있고요. 해안 조사하다가 이제 조수관만이 있죠 우리가. 그럴 때 시기 못 맞추고 안개 꼈을 때 못 나와가지고 제 동기가 직접 2009년에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겪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그런 위험 지역에 UAV가 적절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포처, 밀렵분들을 탐지한다든지 아니면 야생동물을 보다 잘 모니터링하는 UAV가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공단의 목적은 이 UAV와 기존에 쓰고 있는 QGIS를 비롯한 오픈소스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쓰냐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웹에 올라와 있는 QGIS를 다운받아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요리하고 데이터들을 어떻게 요리하고 활용되는지 해왔는데 이거를 저희가 2013년도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뭔가 공통된 요구사항적인 측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배치 프로세싱이 잘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때마다 제가 필요할 때 파이썬에서 스크립팅을 짜가지고 QGIS에서 돌리는 식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이걸 한번 플러그인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무감을 가지게 됐는데 마침 그 참에 제가 속세를 떠나서 휴직을 하게 됐어요. 요 1년 동안에 뭔가 플러그인을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던 차에 뭔가 니즈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플러그인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발표가 길었네요. 원래 15분 발표 자료인데 여기 와봤더니 30분이 배정돼 있었어요. 많으셨습니다. 녹화되고 있죠. 안타깝게. 예, UAV는 이제 전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환경 모니터링, 인바이러먼트 모니터링 분야입니다. 이 분야도 UAV 쪽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하나의 분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분야에서도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어요. 스위스에서 시작돼서 이제 호주에서 이제 발전되어가고 있는 컨설베이션 드론이라는 프로젝트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전 세계 국립공원의 밀렵분들을 탐지하기 위한 활동들을 합니다. 생물학자 교수님이 직접 드론을 조립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구동을 시켜요. 그리고 이코시스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는 메릴랜드 주립대학의 산림학 전공자들의 프로젝트입니다. 산림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3D 모델링을 잘 할 것인가에 산림에 특화된 오픈소스 3D 툴킷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예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몇 년 전에 보고 신선하다 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들어보니까 그 차이가 없더라고요. 난관에 그쳤어요. 그리고 오픈드론맵 프로젝트 있죠. 오픈드론맵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이번에 보스턴 가서도 스티븐 배너를 만났는데 요즘에 좀 바빠요. 루안다 국립공원 쪽에서 오픈드론맵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야생동물 조사 모니터링이 유용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 모니터링 분야에서도 UAV, 환경 모니터링 분야에서도 오픈소스가 이제 메인스트림 테크놀로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스러운 변화겠죠. 필연적인 변화, 자연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공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UAV 기술이 이제 점점 더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공단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DJI 장비 아시죠? 팬텀4 한 100만 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 있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쓸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한 40대 넘게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미션은 그런 어떤 DJI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국립공원의 어떤 식생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제한적인 부분은 RGB 센서는 식생 건강, 베지테이션 헬스를 측정하는 데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리모트 센싱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식생 건강을 측정할 때 레드밴드와 니어 인프라레드 밴드의 편차를 가지고 식생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식생이 얼마나 조밀하고 식생이 얼마나 녹색을 떼는지를 측정하는 정규 식생 지수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위성 영상 쪽에 웬만한 지구 관측 위성 센서들은 이 영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상은 RGB 영상이에요. 그래서 RGB 스탠다드도 되어 있고 니어 인프라레드 밴드를 취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제한적인 요건상에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식생 모니터링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게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밀농업 분야에서 이제 계속 연구되어 온 가시광선 식생지수라는 개념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알고리즘을 분석한 뒤에 그것을 코드를 짜고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플러그인을 개발했습니다. 가시광선 식생지수는 기존의 정규 식생지수와는 다르게 니어 인프라레드 밴드가 없기 때문에 RGB 영상 밴드상에서 녹색 식생과 녹색 화소와 녹색이 아닌 화소의 간극을 벌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녹색이 강조된 인텐서티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국제조명위원회가 1931년에 제정한 RGB의 다이어그램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수들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좌측은 레드밴드, 우측은 그린밴드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그램 상에서 우리는 녹색이 어느 영역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분석을 해서 해당 지역에서 식생이 있는 지역들을 강조를 시키는 거죠. 강조를 시켜서 영상을 변환하게 되면은 근적에선 화장대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식생과 비식생을 구별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가시광선 식생지수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밀농업 분야에서 이것을 이제 개발하고 계속 연구해 왔을 때 이미 근적외선 센서나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최신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은 비용이 맞지 않죠. 예, 정밀농업을 하는데 그런 고가의 센서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시예요. 설악산국립공원의 좌측은 설악산국립공원의 드론으로 취득한 영상인데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런 고지대에서 죽어가는 식생과 이제 잘 살아있는 식생을 어떻게 구분시키고 이것을 스트레스 홀딩 시켜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시광선 식생지수 중에서 우측은 뭐 그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영상이에요. 인텐서티 영상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개발하고자 하는 베지테이션 플러그인의 그 개발 목적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RGB 센서의 어떤 제한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 UAV 영상을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이제 더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이미 쓰고 있는 QGIS상에 탑재시켜가지고 이제 잘 이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기능은 이제 다음 장에서 좀 소개를 드리겠고요.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 보면은 뭐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지역에 수목이 고사하고 있는 지역에서 수목이 얼마나 죽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산림 파괴가 되는 훼손지에서 훼손지가 얼마나 되고 어느 영역인지, 그리고 보건 지역에서는 심어놓은 식생이 얼마나 녹색을 유지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이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뒤에서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플러그인은 크게 6가지의 이제 기능을 이제 가지고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 기간은 약 2주. 동네 커피숍에서 저는 육아휴직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서 몇 시간씩 코드를 짜기 시작했죠. 크게 이렇게 6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위의 기능들이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Calculation of VVI, 즉 가시광선 식생지수 중에서 쓸만한 녀석들을 코드로 변환시켜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녀석들 중에서 어떤 녀석이 분명히 가시광선 식생지수는 굉장히 에어리어 디펜던트한데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어떤 VVI가 가장 우수한가의 성능평가를 해주는 부분, 마지막은 이진화를 시켜서 식생을 잘라내는 부분이 되겠죠. 그 밑에 있는 지역들은 기능들은 어떤 배치 프로세싱을 비롯한 어떤 부가적인 기능입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요. 뭐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QGIS 플러그인을 직접 개발을 해봤고요. 저는 전문적인 개발자는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과거의 개발자였습니다. 과거에 20대 잠깐 개발자였는데 한 가지 경험이 있었는데 예전에 아크GIS를 많이 썼었고요. 아크GIS를 쓸 때 아크오브젝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툴바를 하나 개발한 경험이 있었어요. 아까 발표하셨던 K-워터 연구원에 있을 때 제가 KGIS라고 하는 툴바를 하나 개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QGIS 플러그인 개발을 해보니 굉장히 좀 똑같았어요. 굉장히 쉬웠어요. 굉장히 거의 똑같네. 내가 지금 파이썬을 하고 있는 건가, 비주얼 베이직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어떤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QGIS에서는 플러그인 빌더와 플러그인 빌로더라는 플러그인이 있어서 플러그인 개발을 위한 플러그인이 또 있어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기본 코드를 작성하고 나머지를 찾는 굉장히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QGIS 플러그인들이 이미 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은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을 다운받아 놓은 오소스 코드를 읽어봤어요. 이러면서 여기 앉아 계신 여기 장의사님이나 이 소장님을 안면으로만 뵀다가 코드도 뵀어요. 굉장히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이런 분들이었구나. 노코멘트 하겠어요. 농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책상문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QGIS 파이썬 프로그래밍 쿡북이라는 책을 샀는데 이 책이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얼마 안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독학을 하고 들어갔고요. 잘 모르는 부분은 GIS 스택 익스체인지에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보스턴에서 많이 만났어요.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죠. 여러 가지 개발들이 있지만 저의 개발은 앞서 발표한 분들과의 개발과는 많이 틀립니다. 저는 뭐 어떤 뭐랄까 할까요? 어떤 프라이빗 엔터프라이즈 영역도 아니고 공공의 영역에서 이런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걸 덜어드려야 되는 어떤 임무를 가지고 짜기 때문에 뭐 메모리 관리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아요.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코드 수는 생각보다 많죠. 하드 코딩을 하니까 함수 짜기 귀찮을 때문에 쭉 써버려요. 어쨌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거는 이것과 관련된 많은 논문들을 읽고 거기에 나오는 수학적 공식들을 이해한 뒤에 그것을 코드로 짜는, 이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전 개발자가 아니라 이걸 잘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걸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커피숍에 가가지고 조용한 등에서 하고, 제가 작년과 올해 좀 달라진 게 인생의 조력자를 한 명 없죠. 제가 태어나서
각종 자료에 컨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올해 보스턴에서 최연소 갈라 디너에 참가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의 이제 논문을 읽고 논문에 있는 알고리즘들을 코드로 이제 옮겨가지고 있고요. 코드는 되게 간단해요, 사실. 한 두세 개 빼놓고는 굉장히 심플하게 있습니다. 사칙연산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실험적인 결과값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실험에 의한 값이 굉장히 간단한데 그 간단한 게 이걸 직접 쓰고자 하시는 생물학이나 식물학이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코드로 바꿔서 이제 짜드리고 기능을 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제가 잘 다니는 이제 그 저희 동네 하천인데요. 뭐 하천 지역에 영상이 있으면은 식생을 어떻게 강조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제 알고리즘을 전달해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QGIS 상에서 코드도 컬러 댐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드는 컬러 댐프를 몇 개를 이제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죠. 마치 그 분석이 굉장히 잘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식생지수들이 이렇게 다 있으면 비교 분석을 해서 어떤 녀석이 이제 더 나은 녀석인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서 M스태티스틱이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기법을 이용해서 일단은 표시를 냈어요. 이거는 향후에 좀 더 보완이 되어야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의 방식은 우리가 이진 분류를 할 때 두 개의 클래스가 어떻게 되면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서로 극대화시키느냐를 측정하는 우리가 측정치예요. 측정치를 가지고 이용하면은 어떤 녀석이 퍼포먼스가 좋더라, 분리능이 더 좋더라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비교를 한 다음에 비교를 할 때 뭔가 이렇게 그 레스터 데이터를 좀 쉽게 간단하게 이용을 해야 되고 또 그걸 가시화시켜야 돼서 보다 보니까 이제 매플롯 라이브러리와 매플롯 링크와 너파이를 이용해서 둘 다 QGIS에서 임포트가 되니까요. 이제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 구현을 해놓고 그 다음 단계에서 스트레스 홀딩하는 부분은 QGIS에서 뭔가 지원되는 게 있으면 그걸 가져다 쓰려고 했는데 바이너리 스트레스 홀딩 제공되는 걸 잘 못 찾았어요. 잘 못 찾아가지고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간단한 우측 스트레스 홀딩을 코드로 짜가지고 이제 베지테이션과 논 베지테이션을 구분하는 이진화 부분을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식생지수는 매뉴얼한 스트레스 홀딩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입력할 수 있게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가 기능을 좀 붙였는데 일단은 측정 결과가 어떤 3차원상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식생 지역에서 좀 있어서 그래서 기존에 있던 GRSB 플러그인에 코드를 까가지고 그걸 약간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이제 조금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를 직접 약간 인풋하는 것도 싫은 사람들이 있겠다 싶어서 배치 프로세싱 툴을 하나 만들어서 원버튼이라는 기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올리고 원버튼을 누르면 그냥 다 처리돼서 결과만 나오게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었고요. 요거를 이제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필요해서 붙인 부분인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뭐 이렇게 웹GIS 서비스나 뭐 굉장히 뭐 이런 쪽을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주제도를 많이 만듭니다. 용어가 관련된. 그러다 보면 매번 반복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타이틀의 폰트를 뭘로 할 거냐, 뭐 밑에 뭐 이렇게 색상을 어떻게 하고 폰트는 어떻게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요. 나는 미적 감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맨날 이렇게 약간 좀 가져다가 또 쓰고 하는데 이거를 QGIS에서 보니까 코드로 다 컨트롤이 가능하더라고요. 요것과 관련된 플러그인이 그 태국의 AIT인가요? 그쪽에 보니까 이렇게 그런 비슷한 플러그인을 만드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참고해가지고 좀 쉽게 할 수 있게 좀 이 부분을 이제 코드로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기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지리산 국립공원이에요. 지리산 국립공원이 올해 50주년이 됐습니다. 한국의 국립공원 역사가 50년이 됐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전쟁을 겪은 국가가. 어쨌든 뭐 그렇게 되는데 최근에 이 지리산 국립공원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수목고사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코리안 폰은 부산나무라고 하고요. 한국 전나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미국 가면 왜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잖아요. 가장 인기가 좋은 크리스마스 트리 나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코리안 폰인데 얘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영상 보여드리면 아마 이거 심각하네.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이제 사단법인 미래숲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기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여기는 이제 중국 쿠브치 사막인데 여기다가 이 사막인데
황사가 우리나라로 날라오잖아요. 그 지역에다가 이제 사막화 지역에다 시골구두들 나무들 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고민은 심어놓은 나무가 얼마나 죽지 않고 자랐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성으로 안 돼요. 아리랑이오 위성으로 해도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영역이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지 않거든요. 서로 이격돼 있고 측정이 어려워서 최근에 이제 드론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드론 갖다 영상은 찍었는데 그 다음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지역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뭐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UAV 데이터는 뭐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제 플러그인을 쓰기 앞단에서 작업은 적절한 비행체를 고르고 카메라를 선택해서 비행법을 어떻게 할 건지에서 일단 취득하는 일이고요. 취득된 데이터가 일단 정사 영상으로 나와야지 제 플러그인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정사 영상을 만드는 프로세스는 또 이렇게 돼요. 그렇죠? 스트럭처 프로모션은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중점되는 점들을 찾아서 스팔스한테 포인트 클라우드 만들고 그다음에 넷스를 만들고 거기서 메쉬를 만들고 멀티뷰 스테레오 텍스처링해서 보스포토 제너레이션을 만들고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건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나와 있는 걸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저희는 오픈 드론 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드론 맵은 뭐 드론 영상 수준의 오픈소스 툴킷이고요.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죠. 스티브메라를 비롯한 45명의 기여자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 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오픈 드론 맵을 가지고 직원 UAV 영상 처리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스폰서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걸 좀 키워서 저희가 쓰려는 생각을 가지고 오픈 드론 맵은 이 발표 주제가 오픈 드론 맵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오픈 드론 맵, 로드 오픈 드론 맵, 웹 ODM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보스턴 가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니까 콜라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세계 개발자는 서로 다르지만 이제 콜라보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웹 ODM까지 오면은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그냥 접속을 해서 드론 영상만 업로드 시키면 바로 정상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처리가 됩니다. 물론 서버에 세팅을 해놓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오픈 드론 맵을 통해서 그 중에서 우리는 4번의 정사 영상을 가지고 이제 플러그인을 이용을 할 겁니다. 여기가 이제 지리산입니다. 고지대를 찍은 거고요. 여기 지금 하얗게 보이시는 거, 하얗게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고상목들입니다. 지리산 1200m 이상, 우리가 보통 아고산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죽어가고 있고요.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해요. 이게 웹 ODM이고요. 웹 ODM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고상목들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저 고상목들의 영역을 도려내는 일이에요.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가 이 지역을 현지 조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 조사의 데이터와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제 추출된 저 비식생 영역의 데이터를 축적시켜서 앞으로 저 지역을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지역은 중국의 쿠브치 사막이에요. 되게 황당하죠. 이렇게 사막에 나무를 심고 있다는 게 10년이 넘는데 무한도전에도 한번 나왔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무한도전이 가가지고 심었던 나무 다 죽었다고 해요. 자기가 안 돼서. 그런데 이렇게 심어요. 위성으로는 절대 이게 탐지가 안 돼요. 탐지가 안 되는데 그런 거 찍으면은 이렇게 되죠. 저 주변에 이렇게 포인트처럼 나오는 것들이 다 수목들이에요.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 심은 나무를 각각 다 GPS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디를 다 매기고 있고 이 나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이제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 다음 단계를 이제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성공했네요. 네, 시간을 맞추고 싶어요. 이런 기능들을 제가 필요한 기능들을 개발을 해서 돌리면은 이렇게 인텐서티 영상을 만들고요. 식생이 어디 죽어 있는지 알 수 있고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식생지수 영상들 다 뽑고 이제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해야죠. 그래서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하면은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해가지고 값을 도출해주고 어트리뷰트로 넣어줍니다. 이제 각종 값들을 넣어준 다음에 가장 퍼포먼스 좋은 녀석으로 식생이 나옵니다. 필요한 이 식생이 나와서 이걸 폴리곤으로 바꾸고 이에 대한 싸가나 지달이나
이런 것들을 호출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고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제 둘째가 보스턴의 갈라디너에 수행적으로 참석을 해서 이렇게 같이 갔다 왔어요.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데 간식 먹으면서 비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제가 여기 최고의 소득은 저는 제 발표에 대해서 여기 참석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줄 알았어요. 굉장히 약간 특화된 영역을 하고 있고 2차원의 개발이 아니니까. 근데 한 가지 소득은 이 좌측에 계신 분이 미국 국립공원 청해 GIS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만났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2011년도에 제가 미국을 갔었어요. 이 사람 만나려고. GIS 디비전에 가서 미팅을 하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바쁘다고 안 만나죠. 2만 명이 넘는 공무원 조직들. 근데 제 발표가 끝나니까 먼저 와가지고 같이 좀 일하자고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좋은 연이 됐고요. 정말 저는 인복을 타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고 또 한 분은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신문학 쪽에 이제 하시는 분을 만나서 다음을 어떻게 할지를 좀 논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가 좀 완벽하지 않은데 영어 이제 도큐멘테이션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봐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좀 가자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아시는 것처럼 2013년도부터 QGIS 교육을 시작했고 이제 뭐 계속 이렇게 해서 유저들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공단에 필요한 기능들을 탑재한 플러그인을 좀 개발해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이름도 지었어요. 파수스라고. 요거 가지고 내년에 발표해서.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오픈드론맵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발표는 끝났는데 제가 여기도 보면은 늘 느끼는 부분이 제 나름대로 마지노선이 있어요. 제가 2013년도부터 계속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에 공공기관 2개 이상 올라오면 나 발표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직자로서 이제 오픈소스 GS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을 느끼고 하는데 저는 오늘 또 이 자리에 와가지고 다른 분들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희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좋은 시간 보낸 것 같고요. 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있어 공공기관 AT 기후센터에서 발표하시면 걱정 마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창원대학교 국사과정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오픈드론맵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좀 하천 쪽으로 이제 드론 촬영을 해가지고 독조 발생 이런 걸 한번 촬영해 보고자 하는데, 그래서 지금 픽스4D를 사용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픈드론맵을 봤는데 오픈드론맵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픽스4D랑 좀 차별점이 있는지, 아니면 좀 움직임이 하천처럼 움직임이 있는 곳도 좀 오픈드론맵을 사용해서 효과를 보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뭐 픽스4D든 포토스캔이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고 오픈소스 계열에서도 오픈드론맵 말고 뭐 민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디지털 사진 측량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 솔루션들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제가 뭐 여기서 뭐 어떤 게 낫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근데 보스턴에 가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거는 오픈드론맵이 최근에 굉장히 좀 퍼포먼스 향상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아마존 쪽하고 같이 해가지고 대용량의 영상을 이제 업로드 시켜가지고 이제 뭐 퍼포먼스 타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 값들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애쓰고 있다고 들었고요. 첫날 워크샵이고 그런 주제로 돼가지고 진행됐다고 개발자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명확한 부분은 오픈드론맵은 아직 버전 1.0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하니까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 같습니다. 1년 전 포스포시 코리아 2016에서요. 그 포토스캔하고 픽스4D랑 오픈드론맵에 대한 성공 비교를 하는 발표가 있었어요. 천장우 씨, 천장우 박사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OSGO KR에 들어가보시면 포스포시 코리아 2016 폴더가 있고요. 그 안에 보면 발표 자료와 비디오가 다 있어요. 그걸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염두에 두셔야 될 건 그건 1년 전 데이터. 근데 제가 봐도 1년 동안 오픈드론맵이 워낙 발달을 많이 해가지고 현실 상황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전혀 다른 네. 차원의 소프트웨어.
또 궁금하신 거나 질문. 지원팀의 김성훈 연구위원입니다. 센터 나오고 크게 RGB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식생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VVI를 말씀하셨는데 이 VVI하고 이제 NDVI하고 이제 성능 차이 없이 비교해 보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능 차이를 비교한다기보다는 NDVI와 VVI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VVI가 NDVI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VV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에어리어가 이 지수를 적용하기 이상적이어야 돼요. 저희처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산림 지역이 있는데 산림지가 이진 분류에 굉장히 이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 지역에 식생이 있고 이런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는데 이상적인 거고요. 이걸 가지고 NDV랑 아니랑 똑같이 퍼포먼스를 좀 하기 어려운 것 같고, 다만 2003년도에 나사 연구진이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RGB 영상만 가지고 위성 영상에서 RGB 영상만 가지고 했을 때랑 니어 인프라레드를 포함해서 이제 분석을 했을 때는 어느 쪽이 더 베지테이션과 넌 베지테이션을 잘 클래시피케이션 하느냐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RGB 영상만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이상적이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고요. 거기서 나온 지수도 제 플러그인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코멘트나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시간 관계상 이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